지난 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카레파구아 지역의 한 아파트 앞 26살 여성 폴리아나 비아나는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한 남성이 비아나에게 다가와 시간을 물었죠. 그리고 비아나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 넘겨. 나한테 총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남성.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비아나. 실제로 그 총은 진짜 총이 아닌 강도가 하드보드지로 대충 자르고 접어 만든 가짜 총이었습니다. 아 정말 뭐냐 애야? 성의가 없다, 성의가. 순간 가짜 총임을 눈치챈 그녀는 급 돌변해서 곧바로 강도의 얼굴을 향해 강력 펀치 2대의 킥을 날렸고요. 강도가 바닥에 쓰러지자 도망치지 못하게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백초크로 제압. 우와. 아니 근데 이 정도 기술이 들어가는 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폴리아나 비아나 알아요, 몰라요? 폴리아나 비아나 어디 특전사 아닙니까? 대표 선수 아니야? 태권도 선수. 누군데? 단번에 강도를 제압하고 때려눕힌 이 여성의 정체.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세계 3대 이종 격투기 대회인 UFC에 데뷔한 프로파이터. 일명 하드펀치로 유명한 폴리아나 비아나였습니다. 어머! 자, 그녀의 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당시 12전 10승의 화려한 전적 중에 무려 4번이 KO 승입니다. 저걸 하드보드지로 협박했으니. 진짜 총으로 협박했어도 맞았을 것 눈빛 봐, 눈빛. 그래, 진짜 총이었어도 맞았겠다. 눈빛 봐. 파운딩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UFC 파이터에게 제대로 잘못 걸린 강도는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지 마! 결국 KO패를 선언. 비아나에게 애원했고요. 아유, 비아나는 강도의 소원대로 그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불러달라 했으니까. 부실하네 또. 네, 얼굴... 저 뒤에 저 빨간 티 입은 분이 비아나인데, 아, UFC 티 입고 있네. 예, 비아나 지금 얼굴이 뒤로 컸어. 팔 꺾여 있어요. 네, 뒤로 팔 잡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후 강도를 잡은 파이터로 불리게 된 비아나는요, 한 인터뷰를 통해 I'm okay. 그가 반항하지 않아서 별탈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치러진 뒤라 학교와 기숙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 건물에 들어선 한 남자. 기숙사 복도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급기야 학생들 방에 들어가 보기까지. 그는 학교 기숙사에 금품을 훔치러 온 도둑이었습니다. 아 거기서 훔친 게 뭐가 있냐 기숙사에. 그런데 5분 뒤 기숙사 방문을 연 한 남학생.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인 양정우 군이었습니다. 밥 먹고 방에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기숙사 방을 뒤지던 도둑과 양정우 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약간 어떻게? 근데 저 학생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그래. 그랬을 가능성이. 샷고 잘까 봐. 이때 빈 방인 줄 알았던 도둑도 당황했는지 전 도둑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재발절인 모습으로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양정우 군은 도망치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눌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제압했고요.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대단하다. 학생 대단하다. 아 왜냐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을 줄 알아. 그래. 그런데 여기에 숨은 반전. 이 도둑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어디? 하필 유도부 숙소. 아유 정말 죽으러 갔네 죽으러 갔어. 이 방 주인인 양정우 군도 유도부 선수. 벽에 부딪힌 순간 이미 나갔네. 와 대박이다. 너무 한 샷에 잡힌다 저게. 저 근데- 누르기 굳히기 걸리면 선수끼리도 30초 동안 못 빠져나오고 안 왜냐면 나오죠. 숨이 안 쉬어지거든. 네. 숨이. 이후에 도둑을 잡은 유도부 양정우 군은 한 인터뷰를 통해 무섭고 당황했지만 도둑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뒤 대한민국 유독의 미래가 밝네요. 경찰로 특별 채용에도 인정이라며 양정우 군에 대한 누리꾼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호랑이 굴 아니 유도부 숙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황당한 도둑의 최후는 깔끔한 한판패였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사장님은 출근을 해서 금고를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매장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건 또 뭔 상황입니까? 왜요? 뭔데? 누군데? 비가 추적 내리던 새벽. 매장에 당당하게 침입한 한 남자. 그리고 매장에 들어선 도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빵! 머핀이었습니다. 자, 머핀을 하나 먹고 입맛에 맞았는지 몇 개를 더 집어가지고요. 매장 밖에서 편안히 먹어 아주 순삭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금품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빵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장발장은 아니었어요. 네. 배가 고팠나? 근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나? 그랬던 거죠. 너무 맛있다고 그걸 가져가? CCTV가 뻔히 보고 있는데 네네. 너무 얼굴 다 공개하고 말이죠. 네. 자, 그러더니요. 그렇게 갔냐? 아닙니다. 그러더니만 다시 매장에 또 침입을 했던 도둑.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진짜 금고를 털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의 다음 타겟은요. 쇼케이스 안에 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이게 뭐야? 양손에 아주 그냥 그득그득. 되게 많이 들고 나간다. 네. 그렇게 장장 4시간 동안 정신줄 놓고 먹고 난 뒤 그제야 금고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집 가서 빵을 먹어보고 싶네. 빵이 얼마나 맛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네. 다시 그걸 훔치러 들어간 거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한편 이 우픈 상황을 CCTV로 모두 목격한 아주 쿨한 베이커리 주인은 황당하지만 도둑이 빵을 너무 열심히 먹어줘서 감사하네요. 라며 CCTV 영상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도둑이 훔쳐먹은 빵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은 SNS에 도둑이 먹은 빵 종류를 추려서 도둑의 픽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아 진짜? 정말 대인배스러운 반응이네요. 아 저희 글도 막 마지막에 추정이에요. 추정 정확히 모르니까 추정. 그냥 어두우니까 초콜릿 케이크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추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 도둑은 어떻게 했어요? 잡히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건 발생 5일 만에 먹방을 찍은 도둑, 결국 B 씨는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그만 가게 털이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러 갔다가 우프게도 4시간 동안 먹방을 했던 도둑. 앞으로 빵 볼 때마다 반성하세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멕시코 시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자, 갑작스러운 대안에 등장해 버스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 그 틈에 강도범은 승객들에게 총을 겨누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럼 버스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말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한 손에 꼭 쥔 채 남자를 맹렬히 노려보며 그대로 돌진. 그러더니 강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당황한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음이 돼버린 남자. 엄마. 와 진짜 황당하다. 30대 남성 람. 그는 버스 강도를 계획하고 총까지 챙겨 버스에 탔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 자, 많고 많은 버스 중 엄마가 탄 버스를 골랐을 줄이야. 진짜 자, 뜻밖에도 엄마를 범죄 현장에서 맞닥뜨린 아들 라몬은 속수무책으로 등짝에 슬리퍼 스매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라몬 엄마의 참교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놈은 감옥에 가둬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위대한 엄마네. 2018년 10월 새벽 일본 후쿠오카현 오구리시의 한 경찰서에 강도 미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뒤 경찰이 곧바로 수색에 들어간 끝에 다행히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인은 위험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던 상황. 어머머. 흉악범이네요. 흉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 뭔가 어딘가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자, 새벽 1시 40분경 강도범 A씨는 오구리시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강도범 A씨, 야, 흉기를 꺼내 협박을
믿지 않고 점주 곁으로 다가가 안녕하세요. 제가 도둑인데요. 혹시 편의점을 좀 털어도 될까요? 이 뭐예요? 도둑질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편 이 황당한 질문을 받은 편의점의 점주는요. 아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저기 시트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실제 상황 같지가 않아요. 네, 뭐 저런 강도가 있냐 싶죠. 그리고 강도범을 어떻게 하다 보니 내쫓기는 했지만 점주는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얼마 못 간 강도범은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황당했던 게요. 자, 방금 이 편의점에서 잘못한 거 있으시죠? 신분증 좀 주시죠. 아, 네. 제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아니 뭐 거짓말하면 안 되는 무슨 마법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경찰 조사 결과 이 어설픈 강도는 편의점 근처에 사는 35살의 무직남 코조노의 료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이 뉴스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저지른 거 아닐까? 아무리 공손해도 강도는 강도다라며 역시나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도질은 절대 허락을 맡아도 벌어져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2012년 12월 어느 늦은 밤 브라질 고이아스주에 위치한 세레스 감옥. 죄수 라파엘은 같은 방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은밀히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교도관들 교대 시간이니까 그때가 좋겠어. 서쪽 담장박 CCTV가 고장났다더군. 거기로 나가자.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했던 재소자들.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 교도소 내부 구조, 도주 경로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매일 밤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탈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수용실 내 세면대 배수관으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죠. 이게 뭐 슬로션트 탈출인가요? 그렇죠. 완전 영화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12월 5일 탈옥 D-Day가 되자 드디어 작전 시행. 첫 번째 동료가 먼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죄수 라파엘의 차례. 그런데 아우! 야, 이게 왜 이렇게 좁니? 이봐, 브로. 나 좀 꺼내줘. 브로. 요즘 타코를 그렇게 먹더니. 아유, 일단 나 먼저 간다. 탈옥을 위해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했는데 죄수 라파엘이 간과한 딱 한 가지. 바로 체중이었습니다. 와, 아팠겠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야심차게 프리즌 브레이크를 꿈꿨지만 뱃살, 이 죽일 놈의 뱃살 때문에 결국 대실패. 그리고 다음날 새벽 구멍에 낀 죄수 라파엘이 괴로워하며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던 교도관들. 저기 왼쪽 분 진짜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그리고 왼쪽 분은 웃음을 참고 있고요. 오른쪽 분은 그냥 웃어버렸어요. 결국 소방관까지 출동해 벽을 부수고 나서야 구출이 됐는데요. 벽도 살살 부수라고 했을 거 아니야. 살살 부숴, 살살. 정말 역대급 한심함입니다. 네. 저러려면 차라리 그 벽을 뚫지 말았어요. 죄 지으면 벽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과 비웃음으로 끝난 현실판 프리즌 브레이크였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2017년 5월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의 한 교도소입니다. 금발의 여성이 한 재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수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난 뒤 수용실을 나선 그녀.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잠깐. 동작 그만. 이 사람 당장 체포해. 면회 간 사람 왜 체포해요? 면회를 온 금발 여성의 정체는 알고 보니 온두라스 지역 갱단의 두목 프란시스코 아구에타. 그는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2015년부터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였습니다. 면회 간 사람이라면서요. 재소자가 아니라.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온두라스 교도소는 감옥 안에서도 면회가 가능한데요. 두목 아구에타는 면회 온 여성, 그러니까 한패였던 거죠. 그 여성에게 신분증과 여장에 필요한 물건을 건네받은 뒤 금발 웨이브 가발에 여성스러운 투피스를 입고 핑크색 매니큐어까지 칠한 뒤 완벽하게 여장을 하고 아주 앙큼한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정말 어설프다. 너무 어설프다 저거. 아니 너무 본인이잖아요 저거. 누가 봐도 남자, 완전 남자죠. 거기에다 하이힐을 신고 뒤뚱뒤뚱 걷자 교도관들이 딱 수상하게 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 교도관이 이름을 묻자. 전 면회객인데 무슨 일이시죠? 남자 목소리로요? 네, 음성 변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헐. 이후 이 사건은 여장남자 교도소 탈출 시도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앙큼한 여장남자 탈옥범.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두목 아구에타는 형량도 추가됩니다. 추가죠. 그리고 온두라스에서도 가장 삼엄하기로 소문난 산타바바라의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제는 뭐 탈출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게 됐네요. 그렇죠. 영화 같은 탈옥을 꿈꾼 범죄자들, 현실에선 응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14년 3월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위치한 도시 오마하. 중년 여성 멜리사 피터스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으면 당장 차에서 내려. 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강도는 총을 겨누며 멜리사를 협박한 뒤 바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차를 끌고 달아나도 모자를 파내 어쩐 일인지 강도가 탄 차는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강도는 8분 만에 차 안에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8분이요? 범인은 17세 무강가라는 소년이었는데요. 강도가 도망가지 않은, 아니 도망치지 못한 이유. 도대체 이 차는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그가 훔치려던 차는 자동 기어가 아닌 수동 기어. 꿀럭거렸겠네요. 엔진 시동 꺼트리고. 무강가는 직접 조작을 해야 하는 수동 기어 운전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에이그 어리석은 놈아. 참고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도 가짜 총.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운전을 못하는데도 차에서 내려 도망갈 생각을커녕 8분 동안이나 차 안에서 끙끙거렸다는 건데요. 뭐야? 자, 주변 반응이 더 웃픈 게 황당한 범행을 지켜본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평생 차에서 저러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만 참. 그러니까 몇 시간을 저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잘 잡혔고요. 이번 기회에 어리니까 또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다시 저러지 말고. 자, 인생의 흑역사를 쓴 차량 절도범. 나중에 수동기 혹시 면허를 따시더라도 범죄에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1인 방송으로 억대 연봉을 찍은 사람들,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라는 일명 연반인이 화제를 모으면서 1인 방송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하다가 이런 도를 넘은 방송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23살 여성 휘트니 벨은 실시간 방송 앱으로 심야 드라이빙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벨의 방송은 단순 드라이빙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I'm driving home drunk. 어메야.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말 살인 미수예요. 그럼요. Let's see if I can. 57 people. 정말 충격적이죠. 사고를 났나 그래, 좀 어떡해. 사고 나서 누구 다치게라도 하면 어떡해. 몇 시간 전 벨은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실시간 방송 앱으로 음주 현장을 공개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술 기운이 잔뜩 오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On back road. 하지만 촬영 중이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벨은 이미 만취 상태. 아니 저게 뭐가 당당해가지고 저거 방송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관심 받고 싶어도 할 게 따로 있지. 이 끔찍한 상황을 본 시청자들도 당장 운전을 멈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벨은 위험한 질주를 계속했고요. 급기야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을 들이받은 벨. 아유! 사람 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나마 다행이죠. 사람한테서 천만다행이다.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앞바퀴에 펑크까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요. 결국 보다 못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 just saw a girl on Periscope driving drunk. She doesn't know where she is. 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황급히 벨의 방송을 찾아보고 그녀의 위치를 파악해 추적했고요. 벨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바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던 여성. 음주운전은 일탈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스웨덴의 한 작고 한적한 도시 쉐브데. 한밤중에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는데요.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을 때 한 기자님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멋지다. 멋지다. 뭐 끝? 저기서 캠핑들 하고 있나 보네. 아, 열심히 돈 벌어서 진짜. 그쵸. 그런 거 사서 언제 가족이랑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남자는 우리 두 남자와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더니 캠핑용 캐러밴을 자신의 차에 연결하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 다 훅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주차 단속 나왔어요. 왜 그래요? 아니 훅이 연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라고 있는 훅이 아니잖아. 자기가 평소에 캠핑하는 날 아니면 저건 당연히 어디다 세워두고 앞에 차는 당연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맨날 출퇴근할 때 그 캐러밴 갖고 다닐 그럴 수 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거 캐러밴 보통 다 잠금 장치 있고 원래 락이 있죠. 그 있는데. 앞쪽에도 있고 바퀴에도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해놨던 모양이네. 캐러밴 득템에 신난 도둑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이 캐러밴 훔쳐온 걸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경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뭐야? 범죄 현장 아니에요? 거기 무슨 시체가 있다. 시체 또 안에 곰이 있었네. 곰이 있었다. 캠핑카에 타요? 그러니까 실수로 아니 러시아 보면 캠핑 매니아 곰? 아니 러시아 보면 곰 레전드 영상들이 많아요. 가끔 이 보면. 캠핑을 따로 합니까? 지프차도 타고 매일매일 다니고. 캠핑인데? 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나요? 아니 곰이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바비큐 같은 거 이제 캐러밴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캐러밴 주인 바로 비욘 펠트백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안 해놨구나. 자기가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된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누가 잠금 장치를 자기가 셀프락을 왜 해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문은 잠궈놨을 수 있겠지만 바퀴를 그치. 잠그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섭지. 누구나 납치됐는데. 누가 날 끌고 가는지 모르. 정말 해맑게 달렸네요, 그분도. 그렇죠. 사실 그는 휴가 중인 여행자로 여행 중에 잠시 캐러밴을 주차해놓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멍청한 도둑은 캐러밴 안에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캐러밴과 함께 주인까지 세트로 훔쳤던 것이죠. 기가 막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가져갈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캐러밴에 누가 자고 있으면 조용해요. 빈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다, 진짜. 자, 이 정말 어이없는 대면에 두 사람은 모두 당황합니다. 자, 하지만 금세 도둑은 자신의 본분을 상기 바로 흉기를 꺼내 주인 펠트백을 위협했고요. 이에 펠트백은 오오오. 신고 안 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지금 그냥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할게요. 도둑은 그 길로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도둑이 도망가자 약속과는 다르게 펠트백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배령을 내렸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렇게 운 없는 도둑은 처음 봐요. 스웨덴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상 1위들입니다.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훔친 캠핑카의 주인이 딸려왔듯이 범죄에도 반드시 죗값은 따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 저 또 비슷한데. 저 정도면 약간 싼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나온 남성은 보시다시피 어딘가 불편한 듯 바지춤을 부여잡고 엉거주춤 걷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바삐 걸음을 옮기던 그때 거기 서세요. 이 사람이 진짜 당장 따라와요. 한 남성이 그를 급하게 불러세웠고요. 다시 편의점으로 끌고 데려갔습니다. 그를 불러세운 남성의 정체는 바로 경찰.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힌 남성은 도둑 윌리엄 제이슨 폴이었습니다. 뭘 훔친 거죠? 어제 바지에 뭘 넣은 것 같은데. 도둑 제이슨 폴은 편의점을 털기 위해 두뇌를 풀 가동. 나름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는데요. 어디 보자. 이 정도면은 티가 안 나겠지? 제이슨 폴은 통이 넓은 힙합 바지를 입고 편의점에 방문. 편의점에 진열돼 있던 상품인 DVD와 엔진 오일을 차곡차곡 바지 속에 숨겼습니다. 한두 개를 넣은 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고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는데요. 자, 그렇게 제이슨 홀의 도둑질이 성공하나 했지만 마침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경찰 라이언이 그 모습을 포착. 저 사람 아까 편의점 들어갈 때와는 다른데?
눈썰미 좋은 경찰 라이언은 제이슨 홀이 편의점에서 나올 때 바지춤을 꼭 붙잡고 엉거주춤 걷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제이슨 홀을 다시 편의점으로 데려가 바지 속에 숨긴 것들을 꺼내놓으라고 추궁했습니다. 뭐야? 계속 나와. 마술사 아니에요? 그 바지 속에서 나온 것은 DVD 30장과 엔진오일 무려 15통. 무거웠겠다, 무거웠겠어. 저거 되게 무거운데. 되게 무겁지. 한 두세 개만 들어도 무거워. 한 10kg 나갔을 텐데. 하체 근력이 대단하신 분이네. 지금 근육을 칭찬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저걸 안에다 넣고 걸었다 생각해봐. 네, 그러니까 아까 걸음걸이가 그 모양이었던 거죠. 모래주머니지. 아니 저 정도면은 보안 장치도 없나요 편의점에? 굉장히 오래 해왔던 사람이에요. 왜요? 저게 처음이라면 리허설도 해봤을 거고. 저렇게 깔끔하게 늘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제이슨 홀은 절도죄로 이미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썰미 좋은 경찰 덕분에 새로운 절도 행각이 바로 들통났고요. 결국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제이슨 홀은 중범죄로 기소,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도둑이 든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큰가 보지. 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 생각을 별로 하는데 없으면. 그걸 밖에 그냥 주차해놓은 경찰이 봤다는 게 대단하네요. 2015년 2월 아일랜드의 드로그 헤다. 늦은 밤 게리 브래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펍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자신의 차량 옆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뭐 길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가? 묻지마 폭행이거나 뭐 기절했거나. 얼마 뒤 기절했던 남성 피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신 들어요? 당신이 제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 때렸지? 야 일단 나 택시 타고 가게 50유로 내놔. 안 주면 당신 가게 다 불태워버릴 거야. 빨리 내놔. 피터는 갑자기 브래디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사기를 치려고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게 아니야. 자해공갈당 같이? 그렇지.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지.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면요. 오늘 안 나오고요. 아. 나쁜 놈 19에 나옵니다. 지능범 순위에 올랐구나. 주제가 오늘은 좀 주제구나. 다르죠. 두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야? 자, 피터의 거짓말에 당황한 브래디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 너무도 황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래? 뭘 던지네. 차에. 블라인드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야, 바보지. 자기가 던진 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 들이민다고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도 돌을 던지면 어디라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피터는 자동차 털이범입니다. 그래서 브래디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려다가 실패하자 나중에 벽돌을 가져와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거 반찬 유리야! 너무나도 튼튼했던 브래디의 차. 피터가 던진 벽돌이 반사! 부메랑처럼 튕겨나와 피터의 얼굴을 가격. 그렇게 피터는 본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 주인인 브래디가 기절했던 피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피터는 일어나자마자 사기를 칠 심산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브래디를 협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포착. 결국 피터는 철컹철컹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도둑질 대신에 다른 뭐 풋볼이나 이런 거, 미식축구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야구로 해도 성공할 뿐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협박과 사기는 이거는 친 거니까 가중 쳐버린 거죠. 그렇지. 저게 뭐야? 누가 누워있는데. 누워있죠? 누운 것도 되게 불편하게 누워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근데 저 정도면 거의 기절각이죠, 그죠? 예.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당시 29살이었던 디온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로소타 카운티. 데이비스는 아무도 몰래 은밀히 한 가정집에 침입했는데요. 그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값비싼 보석들을 훔쳤습니다. 아싸, 오늘은 제대로 한몫 챙겨가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설마. 연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설마. 도둑질이 성공했다는 기쁨에 긴장이 풀렸던 걸까요? 눈앞에 있는 푹신한 침대 유혹에 사로잡혀버린 데이비스. 그리고 침대에 잠깐 누워 아주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만 5분만 더 자자. 그리고 잠시 뒤 10분만 더 자지 뭐. 진짜 그랬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침대에 누운 데이비스는 그대로 딥슬립. 다음 날 아침 이 집 가정부가 그를 발견했을 때에도 그는 숙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저 침대 어디 거니? 아니 그리고 야 정말 편안해 보이는 게 이게 믿기지 않는 게 저게 허리만 걸터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자세에서 밤새 잤다? 다리를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매트리스 어디 거예요? 저거 옆에 볼링공 떨어져도 안 흔들리는 그 침대예요? 어디 거야? 나 어디 거야? 자, 다들 침대를 살려고 지금 다들 구매욕구가 장난이 아니신데 기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뿐이 아니고요. 당신을 절도 혐의 및 주거 침입죄로 체포한다. 어이 이봐. 이봐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잘 잤다. 누구세요? 누구시지? 데이비스는 경찰이 증거 사진 본인을 찍고 있을 때에도 숙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힌 거죠. 야 진짜 골 때린다. 저 정도 잠이면 이 경찰이 뽀뽀를 해야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무슨 공주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뽀뽀로 깨어날 수 있을 정도의 침대도 침대인데 저기 카페트 있고 하니까 너건너건 잠이 잘 오게 생기긴 했다. 잠자는 플로리다의 공주로 유명합니다. 도둑질하던 집에서 잠들어 체포된 데이비스의 사진은 지역 경찰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고요. 일본 누리꾼들은 여러분 일하다가 자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잠이 오면 감옥에서 푹 자라 등의 반응. 도둑 데이비스는 감옥에 바로 수감됐습니다. 도둑질 중에 잠들어 붙잡힌 도둑,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한동안 결코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3명의 남성이 은밀하게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 식당에 CCTV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야, 내가 누구야? 우리 팀 브레인 아니야. CCTV에 안 잡히는 방법을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들의 정체는 3인조 도둑. 늦은 밤 CCTV를 피해 식당을 털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 CCTV를 피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더 눈에 띄는데? 쟤네 약간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죠? 퍼포먼스인데 이거?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굳이 귀여워? 야, 봐봐. 흰 옷을 입으면 옷에서 빛이 나요. 그럼 CCTV에 찍혀도 우리 정체를 몰라. 알았어?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우린 너만 믿고 갈게. I believe you. 그렇습니다. 3인조 도둑은 방호복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식당 바닥을 포복 자세로 천천히 기어가다가 대구르르 구르고 아주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쇼를 했고요. $450, 약 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흰색이 빛을 반사하는 건 맞지만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흰색을 입는다.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그렇죠. 나니까. 네. 도와주긴 싫지만 차라리 검은색을 입었었던 거야. 그게 낫지. 네. 다음 날 CCTV에 선명하게 찍힌 3인조 도둑들을 발견한 식당 직원들은 아니 도둑들이 기어다니는 게 마치 지렁이 같았어요. 라며 한참 웃었다는데요. 게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도둑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굴 너무 잘 보여. 이거 뭐야? 또 얼굴 잘 보이라고 자기가 조명도 해줬네. 그러니까 대놓고 얼굴 보여주네. 도둑들은 뭐 나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CCTV에 본인 모습이 저렇게 보도가 되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경찰에 체포된 도둑들은요. 이렇게 쉽게 발각될 줄 몰랐어요. CCTV에 포착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팀 내 브레인이 그 정도면 그 팀은 정말
처참하다 봐야죠. 처참하다 봐야 돼. 뭘 해도 똑바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했을 때 에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팀 내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렇지. 네. 다들 우와 너 똑똑하다고 나왔으니까. 역시 넌 달라. 도둑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이걸 그냥 믿어버렸네. 2018년 10월 벨기에 샤를루아의 한 전자담배 매장.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고요. 매장 문 닫을 때 다시 오시면 그땐 현금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바쁜데. 아 그럼 나중에 올 테니까 돈 준비해놔. 어? 예. 그때 오시면 3,000 유로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는 빚쟁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닐까? 며칠까지 가져와. 또 요번에 마지막이야 말미야. 이런 상황? 사실 대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매장 주인과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왜 돈 달라고 그래? 아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 관계 기다리면 되잖아.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그렇죠. 들어보십시오. 이 환한 대낮에 디디에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이닥친 6인조 강도단. 이들은 디디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디디에는 침착하게 현금이 많을 때 다시 오라고 강도들을 설득. 그리고 디디에의 진심 어린 설득에 홀라당 넘어간 6인조 강도단은 다시 돌아오리라 새끼손가락 보여주면서 약속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한 명이 아까 넘어갔더라도 5명이 야 그게 말이 돼? 지금 그냥 이렇게 챙겨서 나가야지. 경찰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온다면 믿어?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아니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빚쟁이도 저렇게 너그럽진 않아. 맞아. 뭘 또 1시간 반 뒤에 오라 그래? 이러지.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는 의리!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디디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진짜로 2시간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강도들. 야, 그 3,000 유로 준비됐어? 아 너무 빨리 오셨네. 저희 6시 30분에 문 닫는다니까요. 1시간 뒤에 오시면 진짜 3,000 유로 드릴게요. 아, 이거 밥 먹고 와야 되나? 야, 1시간 뒤에 다시 오자. 자, 설마 했는데 말 잘 듣는 강도들의 재방문에 당황한 디디에는 다시 한번 재치를 발휘해 강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저건 뻔뻔한 거야, 순수한 거야, 순진한 거야, 뭐야? 바보네 바보. 자, 그럼 1시간 후엔 올까요? 오겠지. 받을 돈 받아야지. 1시간 뒤인 오후 6시 30분. 6인조 강도단이 또 매장에 재방문. 하지만 이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3,000 유로가 아니라 잡았다 이놈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고요. 강도들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3,000 유로를 손에 넣는 대신에 손목에 수갑을 철컹철컹 차야 했습니다. 나머지 5명 중에 아무도 반박을 안 하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럴 사람이었으면 아까 이미 신고했지. 아, 형님 말이 맞네요. 두 번째 멀쩡한 거 봐. 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네요. 1999년 절도 전과 상범이었던 도둑 김모 씨는 물건을 훔치기 쉬워 보이는 서울 상계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저기 맞아요. 이제 보안도 잘 안 돼 있고 허술하니까. 그러니까. 예. CCTV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면 훔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 씨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 쪽으로 날아든 것이 있었으니 얼굴 쪽으로 뭐가 나요? 바로 누군가의 주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들어간 것은 폭력전과 팔범이었던 이모 씨의 집이었죠. 도둑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펀치 세례를 받다가 물건을 훔치기는커녕 되려 14만 원을 뺏겼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근데 그분도 쫓아낸 게 아니라 삥을 뜯었어. 삥을 뜯었어. 알아서 온 거야, 알아서.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가진 거 내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며칠 뒤 폭력배 이 씨는 도둑 김 씨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금 28만 원의 전세 계약서 그리고 집 열쇠까지 갈취. 그뿐 아니라 훔쳐온 작물을 처리해주던 김 씨의 친구 박 씨까지 찾아가 협박. 16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까지 강탈했습니다. 야,
이 정도 보복이면은. 아니 그 작물 처리해주던 친구도 갑자기 얻어맞고선 차도 뺏기고 했다니까. 아니 장물함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그 집 왜 갔어? 근데 솔직히 누구를 원망해?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고 못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결론이 정도는 났을지가. 신고해야지 계속 뺏길 것 같은데. 결국 도둑 김 씨는 이 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폭력배 이 씨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쟤들이 도둑이라니까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이게 뭐 누가 더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 가해자 다 가해자. 둘 다